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정말 친한 친구가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진심으로 100% 기뻐하며 축하해 줄 수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당연하지 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잠깐이라도 왜 나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스쳤다면 그것 또한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원래 타인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이야기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인색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자산을 지키고 동시에 소중한 인간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아주 현실적인 전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친구, 동료, 가족, 지인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죠. 그런데 이 관계가 돈이라는 요소를 통과하는 순간 아주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서로 비슷한 위치에서 편하게 지내던 관계가 어느 순간 비교의 관계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평소에는 아주 편하게 지내던 친구가 어느 날 여러분의 투자 수익이나 연봉 수준을 알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친구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계산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흔히 나타나는 상황이 바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급한 상황이라며 잠깐만 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사이이니까 거절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빌려주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돈이 오가는 순간 관계의 균형이 미묘하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빌려준 사람은 괜히 돈 이야기를 꺼내기 조심스러워지고 빌린 사람도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돈도 잃고 관계도 멀어지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다른 상황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조금 더 잘 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주변에서 은근한 기대가 생기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밥을 먹거나 모임을 할 때 너는 잘 버니까 이번에는 네가 좀 내라 같은 이야기가 농담처럼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기분 좋게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관계는 조금씩 부담스러워집니다. 즐거워야 할 모임이 점점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을 가볍게 부자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돈을 더 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연스럽게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가장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는 질투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타인의 성공을 아주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경제 행동학에서는 이것을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절대적인 소득보다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행복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5천만 원을 벌고 주변 친구들이 3천만 원을 번다면 꽤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1억을 벌어도 주변 친구들이 2억을 번다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행복은 절대적인 숫자보다 비교에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별다른 의도 없이 투자 수익이나 자산 이야기를 꺼냈더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과 비교하게 되는 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비교가 반복되면 관계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해주지만 마음속에서는 미묘한 거리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정보의 힘입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재무 상황은 하나의 중요한 정보 자산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일종의 협상력과도 연결됩니다. 상대방이 나의 경제적 여유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어떤 거래나 부탁에서도 내가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손해를 봐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자산가들은 생각보다 자신의 자산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평범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학자 토마스 스텔리도 그의 연구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생각보다 훨씬 검소하고 평범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돈이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는 것보다 자산을 조용히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산이 알려지는 순간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요구와 관심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요즘 투자로 돈 좀 벌었냐? 는 거나 연봉이 어느 정도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많은 분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모호하지만 자연스럽게 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먹고 살 만큼은 벌고 있어요. 요즘 물가가 워낙 올라서 다들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구체적인 숫자는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화제를 살짝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냐?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기보다는 요즘 경제 공부하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투자 공부하다 보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구조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화를 바꾸면 돈의 규모나 숫자가 아니라 관심사와 경험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더 이상 구체적인 금액을 묻기 애매해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자산의 규모를 굳이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가끔 돈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사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죠. 하지만 잠깐의 우월감을 얻기 위해 자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계속 증명해야 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굳이 말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상태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농담도 합니다. 내 통장 잔고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나와 국세청뿐이면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이야기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인색해서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금전적 요청과 비교를 줄이기 위해서이고 상대방의 질투나 박탈감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며 동시에 내 자산의 정보와 협상력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이유는 하나의 목적을 향합니다. 바로 돈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부자는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돈 때문에 인간관계와 평온한 일상을 잃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과 마음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 돈 문제로 난감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여러분만의 현명한 대처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말랑콩떡 경제는 다음 시간에도 쉽고 유익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는 하루 그리고 관계가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